베이비부모 부비님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로나19의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코로나 블루 경험률이 비교적 높으며 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을까요? 외출도 못하죠. 모임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 고립감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서 미칠 정도가 아닙니까?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에 염려도 되고 또 취업도 안 되고 일자리마저 유지하기도 힘든 분들이 많죠. 이러다가 일자리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찾은 일자리인데 비록 일용작급직이지만 불안한 마음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거기다 대고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살만 푹푹 찌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 짜증이 나고 식당에도 못 가고 라면이나 빵 프랜차이즈로 먹어대니 살 빼기는 틀려 짜증나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나마 지키던 자신만의 생활 수칙도 무너진 지 오래고,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훈아님의 곡 중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 블루 대처 방법은 없습니다. 마스크 잘 쓰는 생활을 하고요, 가벼운 운동 또는 산책을 하면 된다는 방송의 아나운서 괜히 비어지기까지 하는 일련의 생활 정말 언제 끝나려나? 백신은 내년 중으로나 맞기나 할는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늦을 수 있다는 말 자체도 짜증이 나거든요. 비비님들, 너무나 많은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자기 공감 백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하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누구에게도 인생은 쉽지 않아요. 비님들, 그래도요 견디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갑니다. 그러니요 존재 백신을 맞으세요. 마음이에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내년엔 해외여행 좀 가봐야겠어. 돈 조금 있는 거 다 찾아서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떠들고 노래방에 가서 춤도 추고 소리도 목 터져라 지르고 싶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존버하세요. 존버 모르시죠? 좀 거시기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축약어로 젊은 층에서 너무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버티자는 얘기예요. 우리 존재의 백신을 미리 맞읍시다. 존재의 백신 맞읍시다. 그래서요 비비님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빛나는 노을을 까딱없이 보내시려면 다음 세 가지만 이겨내시면 됩니다. 첫째는요, 무료하고 지루한 일입니다. 사는 게 너무 심심해요. 하고 간 날 종편만 보니 머리가 막 띵해요. 산이라도 갈라치면 왠지 귀찮아. 그것 그냥 거한실업 대표가 되거든요. 여기서 거한실업 대표라는 말은 요즘 뜨는 말이죠. 거실과 안방만을 왔다 갔다 하는 은퇴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한실업 대표, 참 웃기는 말이지만 좀 캥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에 말이야, 텔레비전 리모컨만 들고 소파에 누웠다면 인생 종친 거나 마찬가지인 겨 이 사람아 하던 친구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치 해설가가 될 것도 아니고 방송 모니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채널이 베이비 부모들의 일상을 얘기하는 채널인 거 아시죠? 어느 자료에 의하면요, 베이비 세대들 42%는요 취미 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58%는 아무 취미 생활도 없고 하루하루를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사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망설여지고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 돈도 벌며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일자리를 찾고 계시겠지만 그런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건 현직이 있을 때 일이고 이젠 생각을 크게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은퇴자의 일자리는요,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일, 그리고 월급이 아주 작은 곳에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직에 있을 때를 생각하자면 갈 곳은 없고, 노후자금 두둑하게 벌어놓은 돈 있으시면 골프나 해외여행을 다니셔도 되겠습니다만 요즘 그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방콕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 돈을 벌며 노후 생활을 즐겁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결론이 납니다. 시원찮은 결론은 확실합니다. 단 수동적이고 게으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의미일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시니어의 감사지수 높이기라는 말입니다. 감성지수가 아니고 감사지수요. 늙음을 비극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고 축제처럼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시는 일 말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교훈 삼아서 자신의 남은 그 인생을 노년기에 닥쳐올 문제를 슬기롭게 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 매일의 삶의 감사 지수를 높이려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의 소유를 충분하다고 믿고 부정을 긍정으로, 혼돈을 질서로, 원망과 미움을 인자한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는 마음 말입니다. 모든 일에 이걸 종교에서는 범사에라는 말처럼요. 모든 일, 지금 나에게 있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의 욕심덩어리라는 병과 비교라는 고질병도 치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그 생활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라는 마음으로요, 제 책상벽에는 법정 스님의 오륙이 적혀 있습니다. 7년 전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붙여놓고 지금까지 떼지 않고 마음이 심란할 때만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오늘을 마음껏 살고 있다면 내일의 걱정 근심을 가불에 쓸 이유가 없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생에 대한 집착과 내 삶을 소유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삶을 소유로 여긴다는 말씀, 그건 네가 아무리 뭘 해보려고 발부둥 쳐서 네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건 네 뜻이 아니고 네 운명인 것이다. 너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라. 아마 제 맘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제 인생에서요, 거의 남과 비교했고 상대성에서는 그 좌절감, 그리고 모자람, 뭐 그런 걸로 저는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요. 이젠 저도 퇴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지 벌써 여러 해가 갔는데요.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65세에서 75세 사이 100년을 살고 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전 그 단계 초입에 해당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었다는 말에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 나이 때면요, 자녀들도 제각각 살고 부모님도 거지만 돌아가실 세대거든요. 베이비 부모들의 절정기에 해당되는 나이대입니다. 비비님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이란 반드시 돈벌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도 계십니다. 노후의 돈벌이용 즐거운 일터,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그런 일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노후를 망치는 조건은요,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된 취미생활이 없다는 것인데요. 예체능에 수준이 높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리고 동해 활동을 한다든지 또 그림을 뭐 수준 높게 그린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답니다. 저의 능동적인 구직 활동에서 얻어낸 결과물이 하나 있어요. 요즘 제가 알바를 하는데요. 방송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했냐면요. 바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구했습니다. 각 도와 대도시에 다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노인인력개발원을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부분에 촉각을 막 이렇게 세우시고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반드시 일자리는 보여요. 오늘은 쉽게 가볍게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번 접속하셔서 연구 검토해 보시죠. 세 번째는 다 아시는 일이지만 식상한 얘기지만요.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건강 그건 다 아시지만 건강을 잃으시면 모든 게 끝이라는 마음으로 일단은요. 즐겁게 일단은 깡으로 일단은 노력으로 건강을 챙기시고요. 건강검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즘 뭐 갑자기 건강하면서 무리한 산행이라든지 막 객기에 가까운 막 무슨 근력 운동을 하다가 큰 병을 얻는 경우를 종종 보았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비비님들 어때요? 너무 당연하지만 깜빡 잊기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구비구비를 되짚어보면 모두 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니 살아냈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 사회 그리고 직장 그곳에서 얻은 경륜과 지혜를 이제 서서히 발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혀도요. 2021년도부터는 새로운 생각의 시발점 새롭게 시작하는 발판을 다짐하는 연말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비밀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무료한 시간 없애기. 둘째는요, 전문성 있는 취미생활과 용돈 벌기고요. 셋째는요, 지금의 있는 그대로의 건강을 잘 보존하기입니다. 그리고 용돈 버는 방법은요, 인터넷 노인인력개발원에 자주 들어가셔서 일자리 새 정보를 찾으셔서 도전해 보시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서 오늘 전해 올렸습니다. 비비님들, 젊은이들이요, 나도 저렇게 듣고 싶다 하고 부러워하는 시니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비님들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